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내용은 조사방법론 2 챕터 1 개념과 측정에서 제3장 측정의 수준과 척도입니다. 먼저 이번 강의 요약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약 부분에 있는 요 제목들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측정의 수준과 척도에서 첫 번째, 측정과 척도입니다. 측정에 대한 개념과 척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측정은 수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측정은 수치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이론적 개념을 관찰 가능한 자료와 연결시키는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척도는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척도의 키워드는 도구, 척도는 도구다. 두 번째, 측정의 수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그리고 이 각각의 수준의 측정을 수행하는 규칙을 특성에 맞는 척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과 지표, 그리고 지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측정과 척도에서 측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측정이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또는 대상자의 속성에 대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측정의 키워드는 수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수치. 경험의 세계와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수단으로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 사물이나 사건의 속성에 숫자를 부여한다. 추상적인 관념에는 수치를 부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경험의 세계, 즉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 속성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행복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관념, 거기에는 수치를 부여할 수 없죠. 관찰된 현상의 경험적인 속성에 대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한다. 네,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지표를 나타낸다. 지표란 어떤 하나의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 가능한 개념입니다. 전 장에서 설명드렸죠. 지표는 수치를 부여하는 것, 그렇게 해서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네, 설명드렸습니다. 측정의 특징, 하나의 변수에 대한 관찰값은 동시에 두 가지 특성을 지닐 수 없다. 하나의 변수에 대한 값은 반드시 하나의 속성값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입각해 이루어진다. 측정은 반드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조작적 정의, 지표, 전장에서 이 두 가지 모두 수치를 부여하는 것이었죠. 측정을 위해서. 네, 전장에서 여기 나왔었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대상이 갖는 속성 자체보다 속성의 지표를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 속성 자체를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속성의 지표를 측정한다. 사회과학에서는 이 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측정합니다. 네 번째, 과학적 연구에서 필수적이다. 네, 맞습니다. 측정을 하지 못하면 연구를 할 수 없죠. 그래서 과학적 연구에서 측정은 필수적입니다. 측정의 역할, 이론과 현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다. 두 번째, 이론과 경험적 사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주는 수단이다. 측정을 함으로써 이론이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집니다. 간단한 예로 키를 측정한다. 키가 어느 정도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개념들이 어떤 자라는 도구로서 측정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몇 센티미터다. 이렇게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측정의 역할은 이론적으로, 이론을 경험적으로, 이론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추상적인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척도. 척도는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 간단하게 척도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척도의 기능. 변수에 대해 수치를 제공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통계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이 말은 통계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합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여러 복합적인 개념을 가진 어떤 개념에 우리가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여러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표현하므로 자료의 복잡성이 감소된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지표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함으로써 복잡성이 감소된다는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은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서 하나로 발표되죠. 각각의 상품의 가격 변동은 지표가 되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표시하면 지수가 됩니다. 복잡성이 감소되죠. 같은 개념의 다양한 면을 측정하여 측정의 신뢰도를 높인다. 하나의 개념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함으로써 어떤 개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측정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척도의 유형입니다. 척도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명목척도는 이 의미, 측정 대상을 분류하거나 범주화시키고 예로서 성별, 학번 이렇게 예가 있습니다. 다른 명칭으로는 범주척도라고 합니다. 서열척도, 측정 대상 간 서열이나 순위를 매깁니다. 교육 수준, 중졸, 고졸, 대졸 이렇게 서열을 매기죠. 1, 2, 3 이런 식으로요. 등간척도, 측정 대상의 서열 간의 차이를 밝힌다. 온도, IQ 지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온도는 10도, 20도, 30도 요 간격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구간척도라고 합니다. 이 구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비율척도, 측정 대상의 서열 차이 비율 관계를 밝힙니다. 나이, 몸무게. 그래서 비례척도라고 합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이 명목척도하고 서열척도는 정성적 척도라고 하고요. 등간척도하고 비율척도는 우리가 정량적 척도라고 합니다. 측정의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목 수준의 측정과 명목 척도, 측정 대상을 분류 또는 범주화만 할 뿐이며 여기에 수치나 기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의 번호 이런 부분들은 그냥 수치만 1, 2, 3 이렇게 수치나 기호만 분류하는 거죠. 명목 수준의 측정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범주 내의 모든 대상은 서로 동등하다. 측정 대상을 상호 배타적인 범주로 분할한다. 상호 배타적임이란 말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운동선수의 등번호, 성별, 학번, 계절 이런 것들이 명목 수준의 측정을 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명목 변수라고 합니다. 밑에 그래서 명목 척도, 명목 수준의 측정을 수행하는 규칙 체계고요. 명목 체계에 의해서 측정되는 변수를 명목 변수라고 하고 이 명목 변수는 등번호, 성별, 학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목 수준의 측정의 기본 원칙으로는요. 실질적 적합성, 연구 목적에 맞는 범주를 정하고 이에 맞게 범주화해야 된다. 촉망라, 범주를 정할 때 모든 연구 대상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
상호 배타적이다. 명목 수준에서는 하나의 대상이 하나의 범주에만 속해 있어야 된다. 독립적, 어떤 대상을 분류할 때 다른 대상의 분류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 일관성, 논리성이라고 합니다. 분류 원칙은 하나여야 됩니다. 이에 따라 범주화해야 됩니다. 자, 분류 원칙은 하나여야 된다. 성별, 남자, 여자 이런 분류 원칙은 하나여야 되는데 성별과 학번 이게 같이 겹쳐 있으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분류 원칙은 우리가 하나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명목적도, 명목변수 설명드렸습니다. 서열 수준의 측정과 서열 척도, 속성이 서열, 즉 순서적인 관계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서열 수준의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의 밀접도, 달리기 성적, 소득 수준, 순서 1등, 2등, 3등 순서만 나타낼 뿐이죠. 1등과 2등의 간격과 2등과 3등의 간격이 같지 않습니다. 단지 제일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1등,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2등, 세 번째 들어온 사람이 3등 이렇게 순서만 나눌 뿐입니다. 서열 수준의 측정의 특징으로는 명목 수준 척도처럼 분류도 가능하고요. 서열로 값을 매겨 분류하지만 각각의 간격이 동일하지 않다. 달리기 성적처럼 설명드렸죠. 서열 척도로 개발된 척도는 보가더스의 사회적 거리 척도, 소시오메트리 척도, 리커트 척도, 거트만 척도가 있습니다. 이 척도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열 척도, 서열 수준의 측정을 수행하는 규칙 체계, 서열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변수를 서열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밀접도, 달리기 성적,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열 변수라고 합니다. 등간 수준의 측정과 등간 척도, 속성들 사이에 명목, 서열 수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속성들의 간격이 동일하도록 수치를 부여합니다. 간격이 동일해야 된다. 등간 수준의 측정의 특징으로는 측정 대상이 갖는 속성들이 양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간격만 등간으로 정했을 뿐 2배, 3배의 개념은 없다. 그 다음에 50도씨의 물이 10도씨의 물보다 40도만큼 뜨겁지만 5배 뜨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간격만 같다 뿐이죠. 이 간격은 일정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겁니다. 등간 수준의 측정을 위해 개발된 척도는 서스턴 척도, 등연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등간 척도라는 것은 등간 수준의 측정을 수행하는 규칙 체계를 말하고요. 등간 척도에 의해 측정되는 변수를 등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의 온도는 저희가 등간 변수라고 하죠. 비율 수준의 측정과 비율 척도, 속성들 사이에서 명목, 서열, 등간 다 포함하고 있고요. 특징을. 그리고 절대점인 0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간 척도보다 높은 수준의 측정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면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모두 밑으로 내려갈수록 수준이 높은 측정을 할 수 있었죠. 서열 척도는 명목 특징을 포함하면서 서열을 할 수 있고요. 등간 척도는 명목과 서열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등간 수준의 특정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비율 수준의 특징은 등간 척도보다 높은 수준의 측정을 할 수 있다. 절대점인 0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0의 속성. 이것만 생각하시면 비율 수준의 측정 문제 나오면 틀릴 일은 없습니다. 문제에 있어서 비율 수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퍼센트가 들어갈 수 있는 변수, 절대점인 0의 속성,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변수 모두 비율 수준의 측정, 비율 변수라고 합니다. 비율 수준의 측정에서 0의 개념은 완전히 없다 이런 뜻입니다. 키, 몸무게, 소득 이런 것들이 비율 수준 측정의 예입니다. 그래서 비율 수준 측정,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비율 척도 비율 수준의 측정을 수행하는 규칙 체계를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비율 척도에 의해서 측정되는 변수를 우리는 비율 변수라고 하고요. 비율 변수, 키, 몸무게, 소득 이런 것들이 비율 변수입니다. 측정 도구인 척도의 개념과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수와 지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척도,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개념에 대한 방향, 수준 이런 것들을 획득하기 위한 측정 도구입니다. 척도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척도는 순서 수준의 측정을 갖는다. 지표와 지수, 지표와 지수도 측정 도구입니다. 척도와 지수 지표는 똑같은 측정 도구고요. 자, 지수와 지표는 어떻게 틀릴까요? 어떤 개념의 지수들은 하나의 점수로 나타난다. 점수의 합은 여러 지표들의 단순한 합이다. 지표는 하나의 변수에서 추출한 하나의 수치를 의미하며 지수는 2개 이상의 여러 지표에서 가공한 하나의 수치를 의미한다. 자, 또 같은 점 있죠? 척도도 여러 개의 지표를 사용하고 지수도 여러 개의 지표를 사용합니다. 지표와 지수의 근본적인 차이는 한 개의 변수에서 나온 값인지 여러 개의 변수에서 나온 값인지의 차이다. 지표는 내용 타당성과 수렴 타당성에 사용되며 지수는 대부분 등간 혹은 비율 수준의 측정을 갖는다. 척도는 대부분 순서 수준의 측정을 갖는데 지수는 등간이나 비율 수준의 측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측정 도구라는 것은 공통점이고 여러 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수도 여러 개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고요. 척도도 여러 개의 지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척도와 지수 지표의 공통점, 차이점, 특징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